재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게 바뀔 텐데 지혁은 이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욱이 오리시 저수지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경찰은 여전히 단순 익사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재욱이 죽기 전날 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한 말을요. 형, 나 큰일 났어. 하늘건설 비자금 관련해서.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지혁은 그때 재욱을 달래며 내일 만나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재욱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고 그가 평소 절대 가지 않던 오리시에서 발견된 것도 이상했거든요. 성재는 재욱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씩 정리되고 있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마치 이 모든 일이 계획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성재는 재욱이 하늘건설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승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곧바로 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욱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지혁이 문제야. 걔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보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지혁은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은호만 계속 감시해. 은호는 재욱의 장례식장에서 지혁을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지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혁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혁이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닌 뭔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성재도 나타났어요. 그는 재욱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재욱이가 얼마나 성실한 직원이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성재의 눈빛에서 연기를 봤어요. 진짜 슬픔이 아닌 계산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혁의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지만 지혁의 책상 서랍은 뒤져진 상태였고 컴퓨터도 켜져 있었어요. 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뭘 찾고 있는 거지? 그는 재욱이 넘겨준 USB를 꺼내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하늘건설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지혁은 급하게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야, 내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은호는 지혁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왔어요. 지혁의 집을 본 은호는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이거 완전 전문가가 한 일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우리가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보아는 재욱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은호 씨,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재욱 씨 일도 그렇고. 이 바닥에서는 너무 깊이 파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아의 말은 경고인 동시에 협박이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했어요. 왜 하필 재욱 씨 얘기를 꺼내는 거지? 보아는 은호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호 씨는 정말 순수하시네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당신의 출생 비밀 같은 건 말이에요. 이 말에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보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하늘건설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은호는 지혁이 자꾸 혼자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재욱 씨 일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호가 다그쳤지만 지혁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은호는 지혁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거든요. 지혁은 이미 뭔가 알고 있었어요. 지혁 씨,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재욱 씨 죽음 이후로 당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마다 혼자 나가시고 전화도 몰래 받으시고. 도대체 뭘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희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혼자 하려는 거야.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재욱 씨와 친했다고요. 지은은 지역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꼈어요.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지역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았거든요. 지역아, 나한테만큼은 솔직해져. 너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역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지은은 지역의 손을 잡았어요. 지역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는 내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알아. 재욱이 일과 관련된 거지. 지역은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정말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재욱이를 아꼈어. 그 애가 정말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지은의 말에 지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재욱의 컴퓨터를 분석하던 중 경찰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는데요. 그 안에서 성재와 재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거예요. 성재는 재욱에게 더 이상 캐지 마라. 너도 위험해진다는 문자를 보냈었고 재욱은 형은 이미 그쪽 사람이 된 거네요 라고 답장했더라고요. 경찰이 이 문자를 발견했을 때 담당 형사는 성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박성재 씨, 이 문자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재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재욱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성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위로라기엔 너무 위협적으로 들리는데요.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재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재욱과는 그저 직장 선후배 관계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에 의문을 품었어요. 재욱이 죽은 그날 밤 성재는 혼자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증명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재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재욱이와 저는 좋은 관계였어요. 제가 왜 후배를 해치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재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요청했고 성재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한편 지역은 성재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성재가 경찰에 불려간다는 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은호는 성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재는 하늘건설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보아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더라고요. 왜 이걸 숨겼을까? 은호는 점점 더 큰 의혹을 품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대학교 동창들을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재와 보아는 대학 시절부터 이상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둘이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동창의 말에 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은호는 급하게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역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성재 선배와 보아 씨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래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은 재욱의 방을 직접 찾아갔어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였는데요. 재욱의 어머니가 지역 씨라면 괜찮다며 열쇠를 내주었어요. 지역이 방을 뒤지던 중 침대 밑에서 또 다른 USB를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는 성재와 보아 그리고 하늘건설 임원진들의 비밀 모임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성재와 보아뿐만 아니라 하늘건설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사진 날짜를 보니 은호가 하늘건설에 입사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지역은 또 다른 폴더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은호 제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었어요. 문서 안에는 은호의 출생 비밀을 이용해서 그를 회사에서 몰아내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 지역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재욱은 단순히 비자금 문제를 파다가 죽은 게 아니라 훨씬 큰 음모의 일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 음모의 핵심에는 성재와 보아가 있었고 그들은 은호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역은 재욱이 남긴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지역 형,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봐줘. 은호랑 형이 위험해.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히 은호랑 형을 몰아내는 게 아니야. 뭔가 더 큰 게 있어. 메모를 읽는 지역의 손이 떨렸어요. 은호는 지역을 미행하다가 그가 재욱의 집에 간 걸 봤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은호는 지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져 물었어요. 이제 그만 말해요. 재욱 씨 죽음과 관련해서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호야, 정말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역이 말했지만 은호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재욱 씨를 아꼈어요. 그리고 은호 씨도 제 친구라고요. 만약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역은 은호의 진심을 보았어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알겠어.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위험해. 재욱이도 이 때문에. 은호야, 내 말이 맞다. 나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고 했나 봐. 지역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재욱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하늘건설 내부에서 은호를 제거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거든요. 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은호 씨가 정말 위험하다는 거네요. 지역은 재욱이 남긴 USB와 문서들을 은호에게 보여줬어요. 은호는 은호 제거 프로젝트 문서를 보고 분노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너무 치밀해요. 이건 정말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래.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이들은 단순히 회사 내부 정치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집단이야. 지역의 말에 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편 성재는 경찰 조사에서 풀려난 후 급하게 보아를 만났어요. 지역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재욱이 뭔가 남겨둔 게 분명해. 보아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알고 있어. 이미 지역의 집에 사람을 보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성재는 불안해했어요. 경찰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지역은 계속 파고들고 있고. 보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 지역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은호를 처리하면 돼. 보아는 성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 안에 있는 대로 해.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 완벽해야 해. 성재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죠? 보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번엔 실패가 있을 수 없어. 지은은 지역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을 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재욱 씨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구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요. 지역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재욱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역아, 우리가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하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경찰 안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성재가 그렇게 쉽게 풀려난 것도 이상하고.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역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너는 이 일에서 빠져.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도 재욱이를 아꼈어. 그리고 나는 너를 혼자 둘 수 없어. 그날 밤 은호는 집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은호 씨죠? 당신의 진짜 부모에 대해 알려줄 게 있는데 내일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나와보세요. 전화는 곧 끊어졌어요. 은호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의 전화에 당황했어요. 은호는 지역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알렸어요. 지역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은호는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제 부모에 대한 정보라면.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호야, 이건 분명히 함정이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화가 우연의 일치일 리 없어. 하지만 은호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다음 날 지역은 은호와 함께 하늘건설 주변을 조사했어요. 그들은 성재와 보아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예상외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성재가 회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저 건물이 뭐 하는 곳이지? 은호가 물었어요. 지역이 조사해 보니 그 건물은 하늘건설과는 전혀 관련 없는 투자회사였어요. 성재가 왜 저기에? 지역과 은호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1시간 후 성재가 나왔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보아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어요. 뭔가 주고받은 게 분명해. 지역이 중얼거렸어요. 보아는 그날 저녁 은호에게 접근했어요. 은호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재욱 씨 일도 그렇고. 보아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은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네, 좀 그렇네요. 혹시 오늘 밤에 누군가 만날 약속 있으세요? 보아의 질문에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전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보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냥요. 요즘 밤늦게 돌아다니시는 걸 봐서요. 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보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재는 지역이 재욱의 집을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고 지역이 증거를 잡았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플랜 B로 가야겠어. 지역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보아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늘 밤이 기회야. 은호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것도 지역이 혼자 움직이게 하려는 거였어. 지역이 은호를 구하려고 나타나면 그때 둘 다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 성재는 보아의 계획에 감탄했어요. 역시 치밀하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은 알리바이만 만들어놔. 오늘 밤 당신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던 거야. 저녁 8시, 은호는 결국 한강공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지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지는 않았어요. 지역에게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로 했고, 만약 10시 30분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지역은 은호와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호가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겠다고 해.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은호는 저도 같이 갈게요라고 했지만 지역은 너무 위험해라며 말렸어요. 하지만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지역아, 이번엔 혼자 가면 안 돼.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